네, 터키에서 사라진 18살 김군. 처음에는 납치됐느냐, 실종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IS에 가담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 가담이 여부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군이 평소에 I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내용들, 트위터 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군이 남긴 트위터 글들인데요. 이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시대다. 이 여권 옹호론자인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나는 IS를 좋아한다. IS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타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여성 인권 신장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을 좀 혐오하는 건지 이 글 자체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힘들지만 어쨌든 남자가 무시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 때문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소년은 아직 10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 제대로 이렇게 합류돼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상으로는 뭐 페미니스트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뜻 보면 그냥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학생의 나이가 이제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남성 우월주의, 성인 남성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남성 우월주의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이 너무 낮고 본인이 어떤 소외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그렇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롭고 심성이 나약한 저는 청소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김군이 이 중학교 때 중퇴를 한 이유가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서 했다는데 뭐 남성 우월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리하기 방어하기 위한 어떻게 그런 보면 좀 찾은 것 같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사례이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질지는 몰라서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어린 학생들, 사회에 상처를 받은 어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그 해외 그 청소년들 경우에 이른바 IS 성전에 그 참가했던 그와 같은 사례를 보면 말이죠. 처음에 어쨌든 그 이슬람의 종교적 이념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겉에 보여지는 모습들, 전사의 모습, 뭐 투사의 모습, 뭐 이것으로 일단은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S를 홍보를 맡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게임물로 그 사이버 공간에 올린다는 얘기죠. 그 게임을 보면 공격하고 전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청소년들이 그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청소년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세뇌 작업을 한다. 또 그 이후에 일단은 그 개종을 권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종을 이제 권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IS의 그 원리들을 이제 따라 나가는데 지금 그 김군 같은 경우는 뭐 개종 같은 건 아직 안 한 것으로 저는 뭐 생각이 되고 다만 내가 생각하는 어쨌든 인정받는 거리와 지금 그 IS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가 히잡을 쓰고 남성과 여성의 다소 그 편차적인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화와 그 정당화를 이제 꾀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IS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상식과 공통점은 그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거 이것에서 찾은 것이 아닌가. 그래야 본인의 IS 성전의 참가의 의미와 나름대로의 그 합리화, 정당성의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이제 의료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질병이라는 게 왜 생기냐는 거를 이제 그 세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병에 걸리는 사람 호스트.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공격하는 공격인자. 그게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병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지금 상황이 병이 걸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러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죠. 본인이 이런 거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이제 가족이나 본인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도 얘기할 때 환경,
둘러싸고 환경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강하면 예. 일단 이런 데 노출될 수가 없죠. 노출됐다 하더라도 IS라는 게 이상한 나라지. 그게 이상한 시스템이지. 그걸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공격인자가 이제 IS라는 공격인자가 있는데 네. 여기에 노출됐을 때 쉽게 넘어간다는 거는 그 호스트가 너무 약한 거죠. 예.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실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20년 전에도 조폭 영화가 나왔을 때 청소년들 꿈이 뭐였어요? 그렇죠. 크면 조폭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취약하게 애들이 자란다는 거죠. 호스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게 만드는 게 결국 또 이제 환경이기 환경의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10대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경향에 심취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나 세상은 열려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주목을 받지 않으면 나의 존재성을 갖다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히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너무너무 강한 것이 현실 공간에서는 이미 주목에 대한 어떤 여부가 가족의 어떤 지위라든가 자기의 뭐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뭔가 조금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또 일베 같은 이상한 사이트에 가가지고 주목받기를 즐겨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또 행동으로 자기의 어떤 의사들을 표출하게 되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트 내에서도 어떤 만족감을 갖다 느끼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런 특정한 그 영웅주의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10대들의 상실감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내성이 약한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또 청소년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공략하는 IS의 홍보 전략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계의 그 청소년들을 꼬드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IS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된다. 뭐 이 10가지 진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IS의 홍보 전략입니다. 집세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식료품, 의료비 모두 공짜다. 또 용돈까지 지급을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뭐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준다. 또 남성들에게는 일부 다처제를 보장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환상을 심어주니까 저 지금 홍보 문구를 보면요. 어디 그 선진국, 복지국가의 어떤 네, 복지 맞습니다. 정책을 보는 네.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정말 이제 이 IS 같은 경우에 우리 그 특히 한국의 10대 청소년 뭐 전사가 나오는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김군과 같이 좀 소외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겨냥해서 저런 식의 홍보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넘어가요. 10대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IS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복지국가의 복지 정책을 해줄 것처럼 하고 있지만 IS는 명백히 전사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총을 들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단체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10대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는 IS에 들어갔을 때는 특히 외국인 IS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착취만 당하고 또는 유사시에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그 IS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나가서 스파이 짓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절대 탈퇴도 못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평생 마의 손길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아주 극심한 그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이걸 또 정부가 예.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앞서 화면에도 보고 충격을 줬던 장면이 이제 7살짜리 어린이에게 권총을 줘갖고 포로를 사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지만 그 일부에서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도 총을 만지고 사살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권리가 있구나, 이런 어떤 또 홍보 효과를 노린 비난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뭐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캘리프의 그 후예가 되어야 된다. 캘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슬람에서 정치,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 1인 지도자라는 거죠. 소위 그 종교 일치의 통치 형태. 그래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그 지중해부터 그 걸프 연안까지 이슬람 국가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캘리프 통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성전에 캘리프의 그 후예로서 그 참석을 해야 된다, 참가를 해야 된다. 이건 상당한 영광이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목전에 있는 지금 자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네. 이 소위 말해서 그 IS한테는 내가 그 인정을 받고 있고 상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리인데요. 네. 그 지난해 그 일본 그 청소년이었는데 IS 참전을 위해서 출국하려다가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일정한 어떤 특정한 세상에 몸을 던지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난 자신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 곳에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의 초등학교 때는 그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하지만 지금 정치적 사상은 없지만 무엇인가 그 싸우고 싶다는 생각에 그 과격파 그룹에 속했다. 뭐 이렇게 본인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청년들 중에서 이른바 나홀로족이 상당 부분 그 많이 그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이와 같은 그 IS의 그 주의 주장, 아까 얘기했던 홍보 전략에 사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그 2세들이 국내에서 그 완전히 정착을 못하고 혹시 소외감과 배제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상당한 그 잠재적 그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에서 보면 말이죠. 이슬람국 출신이었는데 이민을 가서 그 주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2세, 3세가 거진 대부분이란 말이죠. 실업률에 상당히 봉착된 어려움과 내가 생각할 때 공정치 못하다고 하는 차별과 배제를 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혹하는 얘기, 예를 들면 처음에 100만 원을 주지만 일정한 실적이 쌓이게 되면 팀장이 되면 또 300만 원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오면 다단계 비슷한. 다단계 비슷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뭐 직업도 없고 동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나홀로 지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그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저와 같은 잠재적 계층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김군 한 명의 문제냐. 우려할 만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깜짝 놀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핫산이라는 그 김군이 접촉을 했던 핫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실체는 모르지만 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김군과 접촉을 하고 인터넷, 트위터에다 올린 글이 있는데 왼쪽 보십시오. 그 김군은 나와 핫산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한국 지도자의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한국 지도자다. 김명미라고 이제 중동에서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PD가 있는데 한국인을 포섭하는 임무를 맡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제2, 제3의 김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핫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국 지도자의 현재다. 그러면 한국에는 분명히 IS를 대행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 실제로 보세요.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은 글 하나를 던져놓으면은 그냥 우주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데서 우연히 IS의 어떤 조직원과 접촉이 된다? 그건 사실은 거의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한국에서 이러한 그 상태를 보이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그런 계정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게끔 해서 연계를 맺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십시오. 거기까지 갈 때 보면 누군가 동행했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동행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 어떤 목적으로 동행을 했으며 왜 동행을 했을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터키까지 갈 때 부모님이 누군가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알아봤을 때 이 적극적으로 가이드가 나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해봐야죠. 그 사람이 홍 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홍 씨의 행적 자체가 상당히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호텔에 그 상당 기간 뭐 24시간 이상 함께 그 있었다가 실종 신고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사관에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상태에 갖고 그리고 혼자만 이제 그 귀국을 했는데 과연 이제 그 홍 씨가 평상시에 이 김군과 어떠한 이제 그 관계였는지 지금 어쨌든 뭐 종교 쪽에 뭐 있는 분으로 또 알려져 있는 것인데 과연 홍 씨의 그 역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의 하나의 그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홍 씨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드러난 팩트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국에 분명히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뭐 간첩을 포섭하는 사람처럼 또는 뭐 지부장 비슷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군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고 혼자
빠져갖고 간 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의 이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 이미 중국, 일본, 우리와 비슷한 동양권에 중국, 일본만 해도 지금 각각 100명 이상의 IS 가입자가 이미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어제 속보로 떴었잖아요. 일본인 2명까지 이제 IS가 인질로 잡아서 우리 동양에까지 그 마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인 담당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한국 담당은 또 우리 한국 청소년의 정서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에 맞는 홍보와 그 집요한 그 가입 그 유혹을 할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외교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건지를 빨리 좀 생각해 봐야 근데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IS가 자기들 같은 종교적 있는 이슬람 교도만 하면 되는데 뭐 용병 쓰듯이 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IS라는 단체, 범죄 단체 자체가 자기 과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정신병에 걸려 있는 범죄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어떤 우월성, 사람을 살인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런 것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가 집단 정신병 단체라고 저는 그런 보여지거든요. 거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뭐냐면 그 릴리셔스 파라노이드라 그래서 종교 편집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 좀 약하게 나타나면 명동 신앙에서 보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편집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심각한 정신질환인데 정신과 일단 관계 빠진 거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집광에 빠져 있는 거죠. 이슬람만이 이제 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반대한 사람 죽여도 좋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편집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네. 실제로 그 10대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런 제안을 한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유머거리가 됐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그 임원이 됐다가도 잘리고 나면 그 치킨집을 할 거니까 지금 저한테 치킨집을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10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정도라도 내가 나가서 치킨집이라도 하겠어요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런 의지조차 없는 친구들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취직 자체를 알바 정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느니 그냥 집에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희망과 새롭게 자기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없으면 이런 친구들한테 IS가 그 인터넷이나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여기 가면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도 나가고 있지만 IS가 노리는 10대의 특징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거나 친구가 거의 없고 차별소에 모멸감을 못 찾는 사람이니까 결국 뭐 한마디로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주요 포섭 대상이 아닌가. 또 그런 친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제 IS의 환상에 빠져서 가담을 하는데, 자, IS의 실체가 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봐서는 그것도 상당히 좋게 포장을 해주는 것 같고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연 종교적인 신념 때문인지라는 의심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게 겉으로는 뭐 참수를 하고 종교적인 신념 얘기를 하지만 구호 활동가들을 많이 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도주의적인 것도 개념치 않고 구호 활동가를 많이 참수를 하지만 또 뒤쪽에서는 이면에서는 또 엄청난 그런 그 포섬이라고 하나요? 랜섬이라고 하죠. 그 돈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질 잡은 사람들의 4분의 1에서 4분의 2가 프랑스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프랑스는 인질에 대해서 협상을 많이 하고 돈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서방이나 미국 쪽 얘기인 줄 알았더니 어제 공개가 됐지만 일본인 2명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종교단체, 선교사들도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군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기자들도 이제 가끔씩 가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S의 어떤 위협이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지금 아베 그 총리가 뭐 중동 지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맞습니다. 네, 저 일본인 2명을 저렇게 참수를 하겠다 위협을 하는 것은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요구하는 내용도 그 2억 달러를 지금 바로 내지 않으면 참수해버리겠다. 72시간 만에. 근데 그 2억 달러의 그 내용 자체가 그 일본이 소위 말해서 반 IS에 필요한 돈을 원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액수가 그 2억 달러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 저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입장은 우리 그 IS 자체를 근본적으로 침해가 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 적으로 극단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지금 중동에서 여러 가지 뭐 인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국내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IS 같은 경우는 반인간적이기 때문에 꼭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 자체도 해외에 있는 경우 충분한 저와 같은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단순한 그 테러 조직 차원을 넘어서 IS의 입장에서는 지금 준 국가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테러 조직과는 달리 일정한 형태의 그 영토도 지금 사실은 확보가 돼 있고 구성원들도 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물자뿐만이 아니라 군수품도 있고 그래서 IS의 가장 큰 특징은 자생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어쨌든 인질을 통한 랜섬머니를 요구할 뿐만이 아니고 블랙 마켓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밀수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테러와 국가가 융합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IS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일본인 2명의 인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갖고 데리고 있는 포섭하고 있거나 납치한 인질범이 많고 국가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표한 뭐 그것이 돈이 됐든 뭐든 됐든 이런 거를 하려는 이런 단순한 그냥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종교 집단보다는 범죄 집단일 거나 테러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